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주제 모드4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제 발표를 맡은 테크니컬 솔루션스 엔지니어 전은혜라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주제를 50분 안에 다 커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과 수학, 그리고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에 대한 간단한 개념과 GCP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소개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4분기의 데이터랑 ML 주제로만 세션을 진행한다고 하니 해당 세션에서 더욱 심도 깊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우선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빅데이터 플랫폼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트랜스폼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빅데이터 플랫폼은 인티그레이티드 서버리스한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서버리스란 여러분이 잡을 실행하기 위해 직접 컴퓨터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 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 양이 갑자기 늘어난다고 하면 인스턴스를 추가해서 즉 CPU와 메모리를 추가하고 데이터 양이 다시 줄어들게 되면 이런 리소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서비스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리소스를 사용한 만큼만 비용이 청구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인티그레이티드 플랫폼이란 빅데이터 서비스들이 GCP 데이터 서비스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 쇼핑몰에서 관심 상품을 추천받으시거나 혹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실 때 맞춤 광고가 뜨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의 기술 발달로 인해 가능해진 것들입니다. 장표에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관련 제품들이 함께 나열된 것처럼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은 유기적으로 함께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데이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개념부터 살짝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데이터가 작을 때는 한 개의 컴퓨터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분들이 스프레드시트를 열고 분석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현재 저희는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넘쳐나는 빅데이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센서, 비디오, IoT 기기, 모바일 등 그런 것들에서 데이터들이 넘쳐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수백 대의 CCTV에서 나오는 영상을 분석해서 이상행위를 감지하고 싶다고 했을 때 당연히 컴퓨터 한 대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구글은 마스터 워커 노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맵리듀스 모델로 빅데이터를 분석해보자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마스터가 있고 마스터와 관리하는 워커 노드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데이터들은 쪼개져서 각각의 워커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맵리듀스 모델에서 매핑, 즉 맵 작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때 데이터들을 받은 워커들은 동시에 병렬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분산 시스템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파치 하둡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치 하둡은 빅데이터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로 구글이 만들고 퍼블리시한 맵리듀스 모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둡이라는 단어는 아파치 스팍, 아파치 피그, 아파치 하이브 같은 프로젝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어울리는 단어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온프리미스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서버를 구매를 해야겠죠. 서버를 구매를 해서 렉에 서버를 넣어놓고 그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설정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OSS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OSS에 대해서 컨피그레이션을 잡아줘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옵티마이즈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또 디버깅을 진행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 데이터를 직접 분석을 딱 시작해보니 갑자기 데이터 양이 확 늘어난 거죠. 그러면 스케일 아웃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이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데이터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1년의 과정을 한 번 하는데 2, 3개월이 보통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에서는 이 모든 작업을 전문가 분들이 이미 다 해놓았습니다. 저희는 자원도 많고 OSS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가지고 계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미리 해놓았고 여러분들은 데이터 프록을 사용해서 이 모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90초밖에 걸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UI를 통해서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GCP에서 하둡, 스팍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데이터 프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클러스터 사이즈 변경도 가능하고요. 만약 클러스터를 3개 워커 노드를 구성했다가 데이터가 갑자기 많아지면 손쉽게 10개로 노드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이런 하둡 잡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구축 및 운영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데이터 프록은 여러분이 생성한 잡이 수행하는 동안에만 사용된 하드웨어 리소스에만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 절감 측면이 큽니다. 또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배치 프로세싱을 할 때는 프림터블, 즉 비선저명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프록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적어보았는데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온프레미스 하드 작업을 클라우드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90초 이내에 빠르게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시던 스팍 SQL, ML 라이브러리 등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클라우드 데이터 프록은 여러분이 데이터 사이즈를 알고 있고 클러스터 사이즈를 직접 관리하실 때 굉장히 적합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데이터 양과 시간이 일정치 않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예시를 장표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실시간으로 모바일, PC, 그리고 웹에서 이벤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시간 이벤트를 백엔드 서비스가 바로바로 받아서 잘 처리해주면 굉장히 좋겠지만 전체적인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해서 중간에 메시지 큐를 넣는 것이 일반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즉, 앞단에서 이벤트를 잘 받아주고 백엔드 서비스에게 이벤트를 잘 넘겨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클라우드 펍섭이고요. 오픈소스로는 카프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벤트는 잘 받았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실시간 데이터는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습니다. 널값이 있다거나 데이터 타입이 서로 맞지 않는다거나 중복이 있다거나 따라서 바로 분석하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 제거, 데이터 타입을 맞춰주는 등 정제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데이터 플로우의 또 다른 장점은 스트리밍 데이터뿐만 아니라 배치 데이터를 동시에 받아서 처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것도 데이터 플로우가 해줍니다. 이렇게 데이터 플로우가 잘 정제한 데이터를 어디다 넣을까요? 저희는 빅쿼리에다 넣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들이 빅쿼리에 쿼리를 날려서 데이터랩에서 그 분석한 데이터를 잘 보기도 하고 스프레드시트로 받아서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석 결과를 잘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련의 과정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본 플로우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펍섭, 이것은 완전 관리형 리얼타임 메시징 서비스로 독립적인 어플리케이션 간의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GCP 혹은 인터넷 환경에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 컴포넌트들이 서로 디커플링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펍섭은 nList once 딜리버리를 제공해서 적어도 한 번은 이벤트가 송신이 잘 되게끔 해줍니다. 또한 펍섭은 오토스케일링을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에서 온프렘에 카프카 클러스터를 3개로 구성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 게임 내에 신규 이벤트를 열어서 메시지 양이 갑자기 폭증을 하게 되면 새로운 노드를 추가해야 할 텐데요. 그럼 그 해당 노드를 구성하는 동안에 메시지를 다 받아줄 수 없고 그런 메시지의 다수가 드롭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클라우드 펍섭은 이벤트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늘려주고 이벤트의 양이 다시 줄어들면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줄여주는 이런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제공해서 이벤트 유지를 최소한으로 해주는 것이죠. 또한 클라우드 펍섭은 다수의 엔드포인트에서 다수의 토픽으로 메시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보내도 안정적인 것을 보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제품은 구글 내부에서 지메일 혹은 서치 엔진 등에서 10년 넘게 사용 중입니다. 따라서 검증된 것이니 안심되고 사용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펍섭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선 데이터 수집 위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데이터 플로우 스트리밍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로우 데이터 그 자체로는 사용이 힘든 점이 많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함께 돌아가는 데이터 플로우와 함께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서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는 트랜스폼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한 데이터 플로우는 작성된 코드를 보고 인스턴스 수를 할당해주는 서버리스 제품입니다. 여러분은 코드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플로우가 알아서 인스턴스 수를 조정을 해줍니다. 이 또한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 데이터 플로우가 코드를 보고 이 코드에 비해서 들어오는 데이터 양이 갑자기 많아졌다 라고 판단을 하면 인스턴스 수를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GCP가 이제 분석한 코드에 비해서 데이터가 다시 줄어들었네 라고 하면 다시 인스턴스 수를 줄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오토 스케일링이 작동을 하고요. 이때 여러분들은 과금을 막기 위해서 맥시멈 인스턴스 수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데이터 플로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드 하나로 배칭 그리고 스트리밍을 동시에 받아서 트랜스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시면 그래프 형식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샘플 파이프라인은 빅쿼리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결과를 쓰고 있는 플로우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때 빅쿼리는 소스, 중간 프로세싱 과정은 트랜스폼,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싱크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르고 있고요. 이때 트랜스폼 과정에는 필터링, 그룹핑, 혹은 어그리게이션, 중복 제거 등 이런 다양한 펑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스텝은 일라스틱하게 스케일링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자동으로 동작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ETL, 클렌징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간단한 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 서비스를 포함하여서 오케스트레이션처럼 작동을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GCP 내부 서비스들과도 통합이 가능합니다. 현재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는 금융 서비스에서는 프라우드 디텍션을 한다거나 제조업 IoT 분석, 헬스케어 등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마지막 빅쿼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매시브한 데이터셋에 SQL 쿼리를 하고 싶다면 이때는 빅쿼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빅쿼리는 페타바이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시간에 가까운 분석을 제공을 해줍니다. 또한 SQL 구문을 사용해서 쿼리를 할 수 있고요. 클러스터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CPU 메모리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참고로 맥시멈 1000개의 서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쿼리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빅쿼리는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페타비트급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분리되어 있고요. 사용된 스토리지와 분석에 사용하신 처리에 대해서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때 장기 데이터 스토리지 자동 할인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빅쿼리의 성능이 왜 그렇게 좋지?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거기에는 당연히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그 대표적인 예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빅쿼리는 컬럼 스토리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RDBM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로우 기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100개의 컬럼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사용자가 만약 2개의 컬럼만 보고 싶다라고 쿼리를 날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RDB는 한 줄 한 줄 가로로 읽어 나가면서 100개의 컬럼을 한 줄 한 줄 다 있습니다. 그랬을 때 2개의 컬럼만 저장해 놨다가 다 취합해서 리절트를 반환하게 되죠. 하지만 빅쿼리는 컬럼 베이스이기 때문에 100개의 컬럼 중에서 98개의 컬럼은 읽지도 않고 2개만 세로로 쫙 읽어가지고 리턴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빅쿼리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빅쿼리는 리드 퍼포먼스는 뛰어난데 라이트 퍼포먼스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석에 적합하고 분석에만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빅쿼리를 사용하는 퀵랩 데모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해당 화면은 GCP 화면이고요. 여기서 빅쿼리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쿼리 화면을 들어가 보시면 이런 에디터 창이 우선 하나 떠 있고요. 왼쪽에는 본인의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보이게 되는데 저는 지금 없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모두가 만들면 좋겠지만 퍼블릭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URL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GCP에서 제공하는 퍼블릭 데이터셋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핀을 마크를 해주시면 본인의 프로젝트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이렇게 퍼블릭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사용할 데이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샘플이라는 프로젝트 안에 있는 내털리티라는 출산율에 관한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을 가지고 데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디테일을 보시면 해당 테이블의 사이즈 22기가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사이즈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로우의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 1억 3천 개 정도가 들어가 있네요. 프리뷰 화면을 누르시면 로우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테이블에 대해서 스키마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스키마 탭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나이라든지 임신 주기 같은 것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스키마를 확인을 하시면 이제 쿼리를 날려보려고 하는데요. 에디터 창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쿼리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SQL 구문이고요. 이 구문을 차근차근히 설명드리면 이 출산율이라는 테이블에서 웨이트 파운드로 오더링을 해서 가져오겠다라는 쿼리입니다. 웨이트 파운드와 스테이트, 이어, 그리고 임신 주기를 셀렉을 해서 10개 리밋으로 가져오는 예제인데요. 실행을 누르면 네,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쿼리가 완료되는데 1초가 걸렸고 3.5GB 정도가 이 쿼리에 소요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빅쿼리에서 또 한 가지 알려주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쿼리를 바꿨을 때 오른쪽 여기 바뀌시는 거 보이셨나요? 이 해당 쿼리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 양을 사용할지를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1000개로 했을 땐 3.5기가였고 이렇게 날리면 해당 쿼리의 결과가 다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1000개임을 여기 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빅쿼리 데모를 통해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는 AI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L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ML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ML은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학습, 예측. 1단계인 학습 단계에서는 수만 장의 이제 사진을 컴퓨터에게 주면서 이 사진은 개야, 이 사진은 고양이야, 이 사진은 모자야, 이렇게 계속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가 계속 수만 장의 그 데이터를 받아보면서 학습이 완료되면 2단계인 예측 단계에서는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컴퓨터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사진 뭐게? 그렇게 하면 이제 컴퓨터가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거는 고양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ML에서 가지고 있는 두 단계인데요. 설명드렸듯이 학습에는 자원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아까 수만 장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수만 장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이 적으면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겠죠. 클라우드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계신 기업에게는 자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학습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ML에는 두 단계, 학습, 예측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슬라이드에서 위쪽에 보이는 ML API는 예측만을 제공하고 아래쪽에 보이는 세 가지 제품은 학습, 예측을 다 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머신러닝을 하려면 사용자분들이 텐서플로우 혹은 파이토치 등 랭귀지를 사용해서 머신러닝 코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환경을 모두 갖춘 것이 AI 플랫폼입니다. CPU, GPU 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학습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구글에서는 트레이닝에 효율적인 학습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것을 개발했는데요. 이 또한 AI 플랫폼에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ML, 머신러닝이요. 아시다시피 개념도 굉장히 어렵고 코딩하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클라우드 오토 ML, 이것은 GUI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생성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데이터만 넣어주시면 구글 내부에 있는 기존 모델들 중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서 살짝 변형한 형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위에 그리고 아직 설명드리지 않은 ML API가 있는데요. 이거는 구글은 보니까 자원도 굉장히 많고 데이터도 굉장히 많죠. 그 누구보다 많죠. 그래서 사전에 학습을 다 시켜놓고 예측만 하는 API를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빅쿼리 ML을 제가 빼먹었는데요. 빅쿼리 ML은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SQL만으로도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해드립니다. 현재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제품들은 현재는 벌텍스 API라는 제품 아래서 모두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AI 플랫폼은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등을 통해서 직접 코드를 구현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코드만 직접 짜시면 구글의 자원을 이용하셔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다 만드셨으면 백엔드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백엔드 시스템에다 예측 서비스를 올리고 그 예측 서비스를 누군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야 될 텐데요. 이를 서빙 레벨이라고 부르고요. 이 또한 쉽게 하실 수 있게 AI 플랫폼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AI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모두 학습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직접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2단계인 예측만 제공하는 머신러닝 A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비전 API인데요. REST API만으로 이미지를 분석해 드립니다. REST API로 던져진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 안에 있는 로고를 감지하고 그 안에 있는 라벨을 인식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유용한 정보들을 디텍하고요. 그 안에서
또 부적절한 콘텐츠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감지해서 알려줍니다. 또한 그 사진에 대한 센티멘트도 분석해서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 OCR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피치 API는 오디오를 텍스트로, 텍스트를 오디오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80개 이상 언어 및 변형을 인식하고요. 실시간으로 텍스트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모든 기기에서 액세스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내추럴 랭귀지 API. 내추럴 랭귀지 API는 한국어로는 자연어 처리라는 것이 더 와닿고 그게 더 편안하실 텐데요. 이것은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신텍스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을 해줍니다. 또한 문서, 그리고 뉴스 기사 등에 언급된 사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리턴을 해주는 API가 될 수 있고요. 텍스트의 정서를 분석해주는 API입니다. 사실 고객의 의견이 굉장히 많을 때 직원들이 하나하나 모든 의견을 다 보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요. 이때 내추럴 랭귀지 API를 통해서 해당 의견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트랜스레이션 API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번역 서비스입니다. 수많은 언어쌍 사이에서 번역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수십 개의 언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인텔리전스 API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영상에 대해서 감지를 해주는 API인데요. 장면 변화를 감지하고 부적절한 콘텐츠가 있는지 감지해줍니다. 이것은 유튜브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한 API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동영상 형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쉽게 ML을 지원할 수 있는 오토ML 제품입니다. 클라우드 오토ML은 학습과 예측을 GUI 통해서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용자는 데이터만 잘 넣어주시면 되고 오토ML이 알아서 트레인, 디플로이, 서빙까지 해서 REST API까지 만들어줍니다. 해당 API를 통해서 사용자는 예측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클라우드 오토ML은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제품입니다. 클라우드 오토ML에서 지원하는 제품 라인은 비전, 비디오, 내추럴 랭귀지, 테이블, 트랜슬레이션이 있습니다. GCP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오토ML 비전에 관련된 공식 데모 영상을 제공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We want to make AI technology for image analysis easily accessible for enterprises, so we created Cloud AutoML Vision. Currently, to perform image analysis on Google Cloud Platform, developers can use the Vision API to access a pre-trained model or design and train a custom model with Cloud Machine Learning Engine. Let's say you're a meteorologist and want to train a model to identify different types of clouds, like cumulus, cumulonimbus, or stratus, to predict upcoming weather patterns or flight plans. If you tried this with the Vision API, here are the labels you'd get back. It wasn't trained specifically to identify different types of clouds. What if you want to train a model to classify images specific to your dataset without writing model code? Cloud AutoML Vision lets businesses and developers with limited machine learning expertise train custom vision models for their own use cases. Developers can upload their own labeled or unlabeled dataset, train and manage their models, and use those models directly from the cloud to make predictions. Let's take a look at the AutoML UI. Begin by uploading your images to Cloud AutoML. Then, press the Train button to train a custom model on your image dataset. When training completes, analysis and stats of the model quality are available directly in the AutoML UI. Next, use your model to generate a prediction on new data, either in the UI or with a simple REST API call. This process is easy from start to finish. Simply upload your data, and Cloud AutoML Vision will handle scalably training and serving the high-quality model. You can learn more here. 네, 이렇게 쉽게 오토ML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예측 서비스까지 만드는 데모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빅쿼리 머신러닝인데요. 이미 데이터는 빅쿼리에 다 있으니 데이터를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통 트레이닝 데이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친숙하신 SQL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빅쿼리 ML을 이용해서 학습하고 예측까지 해보는 퀵랩 데모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데모는 런던에 있는 어떤 기차역에서 특정 시간에 자전거를 렌탈할 때 이 사용자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자전거를 렌탈할까, 그 렌털 기간을 예측하는 예제입니다. 자전거 렌털 사업자에게 굉장한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화면에서 빅쿼리로 들어가 보시면 아까와 동일한 화면이 뜨고 되고요. 제 프로젝트 밑에는 제가 지금 바이크 모델이라는 노드를 하나 생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이 Create Dataset을 메뉴를 통해서 만드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지금 저는 이 모델을 만드는데 시간이 살짝 걸리기 때문에 우선 쿼리를 붙여서 실행을 시켜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쿼리가 시작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계속 모델을 생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첫 번째 블락을 보시면 우선 처음부터 create or replace 모델이라는 구문으로 들어가 있고요. 저는 모델 1이라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이크 모델 밑에 모델 1이라는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스타트 데이에서 데이 오브 위크를 가져와서 데이 오브 위크로, 스타트 데이에서 hour를 가져서 hour 오브 데이로 이름을 바꿔주는 구문을 함께 붙여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데이터를 제가 가진 데이터가 없어서 퍼블릭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요. 아까 데모에서 보여드렸듯이 퍼블릭 데이터에서 런던 바이시클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 듀레이션과 스타트 스테이션 네임, 스타트 데이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사이클 하이어라는 테이블 안에서 세 가지 컬럼을 뽑아와서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이 쿼리문을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제가 지금 녹화한 영상이라서 살짝 말이 안 맞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듀레이션은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필드인데요. 이것을 인풋 라벨 컬럼에 넣고 모델 타입은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하겠다라는 설정을 제가 해둔 상태입니다. 모델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쿼리가 진행 중이어서 잠깐 퍼블릭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선 데모에서 보여드렸듯이 퍼블릭 데이터는 저희 GCP에서 빅쿼리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URL은 위와 같고요.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퍼블릭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클라우드 콘솔을 이용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로 들어가시면 클라우드 콘솔 내에서 퍼블릭 데이터셋이 보이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프로젝트 밑에 다양한 퍼블릭 데이터셋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관련 테이블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사용할 데이터는 런던 바이스클스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 들어가서 테이블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이클 하이어라는 테이블을 사용을 했고요. 해당 테이블의 스키마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테이블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디테일 탭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2.6기가 정도고 이 정도의 로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테이블도 프리뷰를 통해서 로우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빅쿼리 창으로 돌아가서 보니 쿼리가 끝나 있네요. 3분 20초가 걸렸고요. 모델을 생성하는데 1기가 정도가 프로세싱 되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모델 디테일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모델 아이디, 모델 타입, 데이터 로케이션, 언제 생성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타입을 선택했기 때문에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닝 시점의 로스와 듀레이션은 어땠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밸류에이션 탭을 통해서 모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은 정답지와 비교해서 얼마나 잘 됐는지 확인하는 단계이고요. 이 스키마를 통해서 어떤 피처를 가지고 어떤 것을 예측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설명드린 이밸류에이션을 하려고 하는데요. 단순 쿼리를 통해서 이밸류에이션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한 줄입니다. select from ml evaluate.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이미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보이는 min 에러 값이 아까 확인하신 디테일 창에서 나오는 min 에러 값과 동일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쿼리를 넣을 텐데요. 이렇게 심플합니다. 이렇게 런을 하면 쿼리가 결과가 나옴을 볼 수 있고요.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모델에다 넣고 프레딕트를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스테이션 네임으로 저는 이제 파크레인 하이드 팍이라고 줬고 스타트 데이트를 줘서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렌탈을 할 것인지 예측하는 쿼리를 날려보았고 결과가 나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빅쿼리 머신러닝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까지 데모를 통해서 보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빅쿼리 머신러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SQL로 머신러닝을 할 수 있구나, 이 부분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모듈 4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고 잠시 후에 마무리 세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